고성국 TV는 사실은 2020년 총선 때 당시 황교안 대표였잖아요. 예. 근데 황교안 당시 대표하고 자기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그 장사 세게 했어요. 근데 2024년 총선 때는 또 윤석열하고 친하다고 해서 또 장사 세게 했죠. 국힘당 공식 검증 기구입니까? 몸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그 김건희 씨 차에 내려서 그 아산병원인가요? 근데 그 병원 걸어가는 거 모습 보니까 매우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서 저는 8월 6일 당일날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또 다른 쇼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미연에 방지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같은 짓을 부창부수라고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두 사람이 똑같이 건강 이슈 가지고 이 사기 행각 벌이는 거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특검은 조금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 너무 물렁하게 가는 듯 보이는데 라는 염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까지 윤석열의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2024년 1월에 이제 이미 법률 개정이 돼서 중대범죄자들에 대한 머그샷 공개는 꼭 그 피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황금폰에 뭐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개의 폰에 없다고 그런 사실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2부에서는요, 국민의힘 가기 전에 오늘 아침 속보가 떴는데 김건희 비화폰 확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영식 앵커님. 네, 그 이제 김건희 비화폰 쪽에 통신 기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혜병 특검 쪽에서 원래 사전에 노력을 좀 했었고요. 실물을 이번에 확보했다라는 뉴스 속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비화폰을 썼을 거라는 거야 사실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김건희한테까지 어떻게 비화폰을 지급을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실제 임성근 구명 로비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실물 확보 또 통신 내역 확보까지도 지금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김건희도 뭐 이제 지금 그 기간을 2주일 이상 남겨놓고 계속 증거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 김건희도 뭐 따라서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김영남 의원님.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8월 6일 날. 예, 그렇죠. 혹시 김건희 출석하는데 거부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미 구속된 윤석열하고 아직 구속이 안 된 김건희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미 구속이 됐고 했기 때문에 뭘 할까요? 이미 베린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이게 가능하지만 김건희는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렇게 보름 전에 통보하고 나온다고 얘기해놓고는 출석 안 하면 바로 뭐 구속 수순으로 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나오고 구속을 면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석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6시 이후엔 조사 못 받는다. 한 번에 나가서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받겠다. 뭐 이런저런 조건을 붙였던 건데 제가 보기엔 8월 6일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조사하고 특검 측에서 구속영장 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오빠도 저기 되고 뭐 지금 다 주변은 조사가 다 끝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하도 이 인간들 하는 짓이 그동안에 국민들 좀 의학 소리 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이처럼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빌드업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병원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병원을 가서 아마 진단서 이런 거 막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태가 진짜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 수사를 받더라도 몸의 상태가 안 좋으니 내가 뭐 중단하면 중간에 좀 그만두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수사는 받되 수사를 매우 짧게 받는 형식을 통해서 나는 수사를 하라고 얘기하면 나가서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내 건강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든 빌드업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또 그걸 또 촬영을 해가지고 몸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그 김건희 씨 차에 내려서 그 아산병원인가요? 근데 그 병원 걸어가는 거 모습 보니까 매우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주변 시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저런 식으로 이걸 회피하려고 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건강한 국민들은 그걸 다 확인해 와서 네가 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김건희 특검도 8월달 내에 인신구속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도 앞으로 수사 동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8월쯤에는 부부가 구치소에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 구치소는 같은 구치소에 안 넣겠죠? 아니 같은 따로 구치소에 넣더라도 사동을 달리하면 사동을 된다. 달리하면 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분리수용이 되는 것이고 얼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 명은 서울구치소, 한 명은 서울 동부구치소 꼭 이렇게 안 하더라도 서울구치소가 워낙 크니까요. 또 원래 뭐 남녀 사동은 다르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뭐 근데 기가 막힌 게 사실상 김건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이번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이제. 그 그 전에 황제- 콜건 빼놓고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끼몰이 하듯 쫙 해서 정점에 대한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이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월 6일 당일날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또 다른 쇼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미연에 방지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같은 짓을 부창부수라고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두 사람이 똑같이 건강 이슈 가지고 이 사기 행각 벌이는 거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특검은 조금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 너무 물렁하게 가는 듯 보이는데 라는 염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마당이니까 저는 당일날 영장 청구하도록 다 만반에 준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연아 의원님?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해야죠. 예, 구속되겠죠, 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그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정말 개망신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이 그 중범죄자들에 대한 이 관대함을 우리 사법부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교정당국도 지금 오늘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까지 윤석열의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2024년 1월에 이제 이미 법률 개정이 돼서 중대범죄자들에 대한 머그샷 공개는 꼭 그 피의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머그샷은 공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러네요. 저는 기어 나오지 않으면 개망신을 당하고 싶냐. 아니 뭐 특검 쪽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이런 머그샷 공개는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 조사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당당하고 뭐 이제 뭐 또 기자들을 상대로 뭐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 폰을 주겠다, 뭐 포렌식 시켜주겠다까지 막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명태균 씨 기세가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나요? 특별히 원래 기세 등등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저기 막 유튜브 출연까지 하던데요. 그런데다가 이제 전당대회 본인도 새끼발가락 하나 걸쳤잖아요. 나간대요? 아니요. 본인 나가는 거는 아니 불가능하지만. 왜 나가냐고 여쭤보냐면 네.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 나간다는 사람들 면면을 보고 내가 아주 바로 이제 그 지점인데요. 류여해 후보, 김소연 변호사 두 사람 좀 도와주라, 당선시켜주라라고 지원 사격을 했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류여해는 나의 벗이고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이랑 잘 돌봐주고 도움을 줬다. 그 사람이 출마한다. 최고위원회. 김소연 변호사는 또 본인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좀 지원해주라. 정말 전환길에 이어 명태균까지 정말 이 볼만한 집구석이다 생각되네요. 근데 제가 볼 때 명태균은 지금 엄청 쫄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적인 제 입장보다 공적인 입장에서 특검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낱낱이 밝힐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인 안 되는 게 지금 황제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황제폰이 발견되면 저는 명태균은 진짜 낱낱이 자기의 죄상이 밝혀질 거예요. 황금폰요? 네. 지금 그건 아직까지 지금 좀 발견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황금폰이 확보되게 되면 그 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명태균이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저는 본인이 이렇게 낱낱이 밝힐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내용들을 다 얘기하겠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의 저런 예를 들면 당당하고 당돌한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본인이 이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고 지금 판단한다.
왜냐면 어제 들어갔다가 요번에 오늘 또 들어가면서 저런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명태균의 입에서 명태균 보고서, 검찰 보고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내용들이 많이 토설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조금 있으면 좀 기사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명태균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지난 윤석열 검찰 때 조사를 받았던 그 검찰과 지금의 특검은 완전히 위상이 다른 수사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어떤 수사를 주도하는 핵심 피의자의 위상을 그동안 좀 즐겼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번번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연장선이긴 하나 특검이라는 그 수사기관의 무게를 명태균 본인도 좀 긴장하면서 수사를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황금폰이라든지 자신이 특검에게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 강도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자신감이 또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입을 열게 되면 특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소스들이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로 보내버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정치적 파장을 앞으로 낳을 만한 무기들을 자신이 들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봅니다. 황금폰 뭐 이런 표현 사실 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워낙 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명태균 씨가 이번에 뭐 김건희 육성이 없다. 황금폰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명태균 대표는 그러면 그 오빠는 어떤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작년에 국정감사장에서 강혜경 씨가 한 진술입니다. 예. 이 녹음이 이 황금폰에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황금폰을 환급받았는데 그 황금폰에 오빠 전화 왔어요. 잘 될 거예요. 라고 없어요. 강혜경 씨가 MBC에 인터뷰한 거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운다고 했습니다. 없네요. 그 오빠가 누굽니까? 국정감사장에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농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박정준 시장을 아직도 모릅니다. 이현주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너무 잘합니다. 네? 제 황금폰에는 박정준이라는 사람이 단 한 대도 없는데요. 안동의 재력가 조석현 씨 황금폰에는 왜 없을까요? 왜 김창원 씨는 없을까요? 검찰에서는 왜 불기소를 했을까요? 지방선거 출마자들 김태열 씨가 대통령 사진 팔아서 영업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주장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사실이면 그걸 증거를 갖고 오시면 제가 황금폰 그 언론사에다가 포렌식하게끔 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실이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참 전략적으로 발언을 해요. 저 얘기는 그렇게 신빙성을 둘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하고는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전부터 서로 싸우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떤 강혜경 씨에 대한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른바 황금폰에 뭐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개의 폰에 없다고 그런 사실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본인이 황금폰이 아닌 다른 곳에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녹음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 폰에 뭐가 녹음되어 있던 게 없으면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를 굳이 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는 워낙 처음부터 화제의 중심에 서가지고 이제는 기자들을 거의 요리하는 대상으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단계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아요. 저거를 이제 워낙에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만 등장인물이 많고 디지털 증거 자체도 각 언론사마다 보도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즉 자료가 방대하고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흩뿌려져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저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기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즉각적으로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이 사안을 충분히 취재하지 않은 기자라고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렇게 그 명태균 씨 따라다니면서 변호한다고 막 하다가 이준석만 엄청나게 씹고 그만뒀던 김소연, 우리가 얼굴 지금도 기억하는데 여기 최고위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가 언제예요? 8월 22일? 8월 22일.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 난 내일 하는 줄 알았어. 이제 막 등록이 끝난 상황이니까. 내일 하는 거 민주당이 내일은 내일 하고요. 우리가 합니다. 민주당이 합니다. 관심은 없는데요. 보니까 난 이거 보고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최고위원 후보 지금 막 나온 사람들이 김소연 변호사, 김태우, 류여해, 야 손수조, 예. 손수조 누구죠? 박근혜 선수죠. 퀴즈. 네, 그 전에 왜 이준석, 손수저 둘이 2016년 총선이었나요? 그 2012년 총선이었나? 12년. 네. 2012년 총선에 뭐 아주 어린 사람 둘이 이렇게 영입 케이스로 거기구나. 자주 나왔었죠. 네, 손수조는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부산 지역구에서 붙어서 맞아요. 패배한 적이 있죠. 아 맞다. 야, 거긴 청년 최고위원 나온다는 거죠. 예. 선수조는. 예. 근데 청년 최고위원은 몇 살까지가 청년이래요? 여기 보면은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장 직무대행은 그게 아마 43살인데? 45세 미만이 청년 최고위원 그래요? 지원 예. 자격일 겁니다. 예, 예. 45세가 청년이다. 아니 그것도 기존에 45세였었는데 그거 55세로 올리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45세 이하에서 찾기 어렵다고. 너무 오래 사니까요. 뭐 고맙죠. 45세까지 청년이면 우리 같은 중년들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이제 대표는 김문수가 지금 가장 유력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그 당을 맡게 된다면 그걸 무슨 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 전환기리를 극우가 아니다라고 김문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극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극우가 아닌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심지어 뭐 전환기일이랑 뭐 이런 보수 유튜버들이 토론회도 주최하고 너 일로 나와 그럼 나가가지고 뭐 조사받고 그렇게 하던데 장동혁 후보는 제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찾아뵙겠습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힘당 공식 검증 기구입니까? 거의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저 고성국 TV에서 한 거잖아요. 예. 고성국 TV는 사실은 2020년 총선 때 당시 황교안 대표였잖아요. 예. 근데 황교안 당시 대표하고 자기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이른바 세게 했어요 그때 막 그 장사 세게 했어요. 근데 2024년 총선 때는 또 윤석열하고 친하다고 해서 또 장사 세게 했죠. 예. 그러니까 저희 보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오라고 가는 걸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면회 갈래? 면회 간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저기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기에 가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전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상당 부분은 그 포션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교, 신천지, 제가 전환길 10만 명은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당원으로 포진해 있고 당원으로 포진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도를 때리면 그 사람을 찍을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을 알지 않은 한 이 상황에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가서 소위 말도 안 되는 검증을 받고 앉아있는 꼴이나 면회 가라고 한다고 면회 간다라고 하는 건 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전광훈 목사가 2023년도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권은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기현 내가 밀었다. 근데 이놈이 말을 안 듣네? 이런 얘기 막 했던 걸 보면 저는 저 당은 저렇게 쭉 계속 쭉쭉 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한 번은 해산을 당해야 돼요. 저기가 해산이 아니면 저 당을 혁신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봐라 한번.
제 말이 그래요, 정말. 예. 거기서 딱 그렇게 확실하게 간판을 딱 달아놓고 그렇게만 다 모아놓으면 훨씬 분리하기도 쉽고 수거하기도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바로 분리수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후 아니다. 장동혁 저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그래도 한때는 한동훈 계보 아니었습니까? 그쪽에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뭐 대표를 위해서 춤도 추고 뭐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그래도 판사 출신인데 저기 앉아가지고 저 네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종의 여기는 관훈 토론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이라면서. 그래서 내가 좀 너무 황당했는데 지금 전 이제 국민의힘 입 아파서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 양양자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5명인데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반 못 얻으면 결선을 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김문수, 장동혁 이런 순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김문수와 장동혁이 결선 투표 가서 붙으면 이제 이 당은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참 그래도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참 정치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숱하게 해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가는 과정으로 본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고 예견했지만 윤희숙 혁신위는 나윤장송 한번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접어들고 후보들 나오기 시작하면 뭐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혁신위는 끝난다. 이미 끝났다.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거기에 그래도 거론했던 나윤장송이 다 문제적 인물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래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8월 22일 가기도 전에 그냥 저는 이미 다 정리되는 당 같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경멸하는 자가 저런 그 장동혁 같은 자예요. 정말 갓나구들. 미옥조님, 앵커님 말씀대로 저것들은 딱 한마디로 상 갓나구들이죠. 아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요. 상세동만 또 못한. 그리고 본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맥락이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왜 이렇게 됐는지. 장동혁 성대모사 했었죠?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가겠습니다. 내란이 왔어요. 내란이 왔어요. 장동혁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약간 그런 식이죠. 아, 맞아요, 그런 식인데 맞아요. 너무 근데 박영시 앵커님이니까 근사하게 들려서 그렇지 예. 그거보다 좀 더 싼 마에 살짝 라이트한 예. 맛이 있습니다, 저쪽에. 예, 좀 그 약장사 스타일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근사한 그 오디오에 예. 전환기를 약간 입혀야 돼. 골라. 그래. 내란을 골라. 맞아요. 그러면 저 박영식 더하기 전환기라면 장동혁. 장동혁이 되는군요. 예. 야, 오늘 분위기 되게 무거웠는데 예. 막판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에 또 라이트한 게. 웃어야 마지막에 됩니다. 그래도 아주 라이트한 네, 이게 마음의 짐이 살짝 내려가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첫날. 그래도 8월 첫날 여러분들 기다리던 소식 가운데 이상민 구속 소식은 들려졌고 윤석열이 끄집어냈으면 좋았겠지만 뭐 지금 저 안에 처박혀 있는데 뭐 예. 8월은 여러분들 덥지만 그래도요 8월 안에 입추도 들어있고요 말복도 들어있고 처서는 언젠가요? 8월 23일인가? 아 그래요? 예, 예. 처서가 8월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은 기대해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8월은 7월하고는 좀 다르다. 7월은 아유 7월 지나도 8월이네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8월은 이것만 버티면 9월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매미 소리도 들리고요. 이제는 뭐. 그렇죠. 예. 이제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가을에 조심해야 될 거 모기. 아 맞습니다. 지금 모기가 없어요. 안 보여요. 예. 이제 너무 집중타. 뜨거우니까. 맞아. 이제 집중타가 올 겁니다 이제. 예, 모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기가 한두 마리가 나와도 개체수는 확 줄었는데 한두 마리가 돌아다녀 갖고 물어도 안 가렵대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9월 모기는 국민의힘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구치소로 가는 걸로. 근데 이제 아니, 다른 분들도 다치니까 그건 안 돼요. 모기들도 어차피 번식하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더워서 꼼짝 못 하는데 이제 선선해지면 그렇겠네.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